저희가 이렇게 장강스럽게 웃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 난방비, 또 전기요금, 또 거기다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이제 가게를 못 닫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저희도 어디 보니까 얼마나 왔다고요? 2021년 125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234만 원이 나와서 거의 90% 더 나오군요. 도저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난방비 폭탄, 또 전기료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그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때문에 이번 대응 대책으로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 원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을 세운다는 말은 했는데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 없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 지방정부,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그나마 대책들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최대 안양시장께서 결단을 해가지고 안양시, 또 파주시, 광명,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기초정부 자체 예산으로 지금 난방비 지원을 했죠. 이따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초 지방정부들 수준에서도 이렇게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도 또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겠지만, 에너지 물가 지원금 포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민생예산 30조 원을 좀 증액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방관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 대응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의지, 또 대응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하고 대안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법을 막 대표 발의하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일단 말씀과 발의하신 법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관련한 전체 산업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참석을 하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에너지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만남회를 그 당에서 경제위기 대응센터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코로나 끝나가면 좀 정상화될까 싶었던 마음들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있었는데, 끝나가지면 또 복합 위기가 왔는데 또 에너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다른 게 아니라 뭐 난방비 폭탄으로 얘기되는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은 작년도에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 11월 유럽도 갔다고 했는데, 유럽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문제로 여러 차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상임위 국정감사나 또 11월 12월 예산 심사 때 이 대책을 세울 곳은 정부 측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여야 합의로 1,000억을 증액을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랬더니 정부가 다 깎아버리고 85억만 남겨놨던 상황이 되니 올해 1월 달에 터지니까 다시 다른 예비비로 1,000억을 또 증액해버리면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 편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의견되고 있었고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나온 대책은 2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간담회에서 한 번 나온 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책도 찔끔 늦지 않은 뒷북 대책이에요.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는 거. 그것도 뭐 7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장 힘들어서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 이후에 당정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 저희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다 산업이 소관 기관들인데 다 불러서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합동으로 주관해서 토론회를 열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국회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을 발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오셔서 반갑습니다. 혹시 그 화질 좀 괜찮나요? 끊김 없죠? 기금이 있는데 이 용도에 에너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을 어쨌든 대표님 가시는 거니까 도시가스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발의하고 왔습니다. 같은 방안에 또 인재를 준 다른 내용은 노동 지원도 같은 산업이라서 발의했는데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일단 급하게 법안을 발의해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윤관석 의원님. 여기 지금 스피커가 울리는 스피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실 분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신 이동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에코 좀 빼주면 안 돼요?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 에코 좀 빼시면 안 돼요? 공동위원장이고 너무 울리는데 에코가? 우리 앞선 임관성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줄일까요?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서 에코 좀만 줄여주세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나 대표에서 좋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수년간 이제 자영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실제 코로나19 3년간 제 에코 줄여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 관련돼서 많이 만나는 와중에서 들었던 공통적인 얘기는 정말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끊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멈췄는데 지출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등 문제. 근데 코로나19 3년이 끝나자마자 또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높아지는 고물가에다가 고물가 중에서도 특히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찜질방 같은 데서 예, 제가 에코를 줄였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식대용이나 이런 목욕탕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도 많은 폐업이 있었지만 정말 다시 또 자영업 아니면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문을 닫지 못한 상태에서 근근히 역매행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코로나19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랑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좀 책임지고 임대인도 같이 그 부담을 덜자 하는 차에서 임대료 상생법을 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직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낸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서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같은 법률 안에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대책에서 소상공인만 쏙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정당하게 권리와 이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동 발의를 지금 상황 중에 있고요. 저는 어쨌거나 그동안 들었던 우리 많은 임대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임차사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을 해왔는데 코로나19 3년은 이어서 이렇게 고물가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서 에너지 지원법과 함께 임대료 지원법을 같이 좀 마련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요, 이렇게 앉은 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안양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1인당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하는데 중앙정부는 왜 못할까요? 사실 오늘 여기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의문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민생정당, 또 정책정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님, 또 지도부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내어 드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발표하셨던 윤관석 위원장님, 이동주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성환 정책의장님 고맙습니다. 또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 고맙습니다. 안양시는 두세 가지를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비비 11억을 편성해가지고 1300세들에 10만원씩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월 5일이었죠. 중앙당에서 대표님 모시고 기초단체과 회의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2월 14일이었습니다. 의회 통과까지가. 그래서 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왜 5만원이었느냐. 들어보니까는 그 가구수가 많은 가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배와 3, 4인 또 5, 6인 이 가구수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1인당 5만원씩, 4인 가족은 20만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또 의회하고 협조를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줬고, 아마 신속하게, 벌써 어제 신청했는데, 신청하자마자 저희가 싸줬어요. 싸주고 나니까는 벌써 받았다, 이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기도 하고, 안양시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1인당 5만원씩 280억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서 경로당에 또 어르신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못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75만원이지요. 75만원씩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투트랙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경로당 또 우리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을 했었고 전 시민 대상으로서 5만원씩 1인당 지원하게 되면서 그래도 안양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정책을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던 우리 지도부 또 이재명 대표님이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답게 앞으로 우리 시민을 이해하고 또 시민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여론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민병덕 의원님과 이동주 의원님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오셨고 가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 의원님이라고 소개드립니다.
네,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갑입니다. 얼굴이 동안이라서가 아니고요. 동안갑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 당연한 이 내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진짜 이동주원과 눈물로 만들었던 손실보상법, 그런데 이것이 100점짜리가 되지 못하고 5, 60점짜리밖에 못 돼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통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형님들, 제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형님들과 누님들인데요.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한창 손님 받을 시간에 여기까지 와 계시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이 민생 대책은 한마디로 하면은 폭탄이고 참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자기 집은 차갑게 지내도 자기 가게는 따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내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코로나를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도 받았지만 대출도 엄청 받았고 빚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고물가 잡는다고 고금리 때문에 빚이 금리가 2배 정도 올라서 훨씬 더 어려운 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처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반창고 붙이고 툭툭 때리고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서질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치료를 하고 약도 발라야지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주셨던 에너지 그리고 임대료 여기에 더해서 금리와 관련된 문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센터에서 금리와 관련돼서 부당하게 지금 내고 있는 대출이자의 금리와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원과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경제위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 쪽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줄이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는 1인당 5만원 되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합니까? 안양시는 10이 아껴가지고 이렇게 1인당 5만원 드리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왜 말로만 하고 실행하지 못합니까? 안양시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민생투쟁을 하는 민생투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생 회복 시리즈를 연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임성주 사장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또 편의점은 이런 고정비 상승도 있지만 경쟁이라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첩첩산중이실 텐데요.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임성수라는 경영주인데요. 일단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데 진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간단한 요점은 전기세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끼고 전기량을 줄이는데도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전기세는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편의점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민주당에서 어떤 대안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실평수 한 13평 정도 되는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기를 쓰고 또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중으로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알바도 사용하고 쓰고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알바를 사용하면은 인건비는 나가는데 예상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들은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점 업계는 비슷할 겁니다. 부부들이 맞교대하면서 그 다음에 알바 쓰고 쉬는 날 없이 365일 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저희들이 한 7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전기세가 나왔는데 금년도 2월 달에 비교해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27% 정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편의점 업계에도 좀 살 수 있는 대안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고 우리나라는 7만 개 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튼 블라인드를 제조하시는 권호봉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커튼 블라인드 제조 38년 차입니다. 안양시에 하고 있고요. 부천 팩토리아 지하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요즘에 오르는 물가, 부품, 소품 하나부터 장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AS 인건비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저세상 물가, 다 40년, 50년 한 사람도 있고 20, 30년은 기본인데 우리가 그때 IMF도 겪었잖아요. 원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뭐 하면 희망이 보였고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계몽하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제의 약자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간담회도 열어주고 법도 제정해 주시고 조례도 좀 제정해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줘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이 안 차죠. 왜냐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는 당장 지금 더 이상 어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물가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도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하여튼 빗자루까지 다 올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현실은 물론 가산동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에서. 작년부터 차양하는 사람들이 어불러가지고 안양으로 왔어요. 안양시가 물가도 좀 싸고 경제활동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서울보다는 낫다 그래서 와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난방 안 키웁니다. 겁이 나서 못 키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오늘 여기 오려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달라 그랬더니 그냥 작년 때 똑같이 나왔대요. 저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안 킨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요즘에는 다 전기, 프레스든 절단기든 컴프레셔든 전기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정책 중에서도 상들이나 서비스업 중에는 지원과 배려가 더 큽니다. 예산도 한 80대 20 정도로 소공인들한테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경기도에 온 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나마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품이 넓고 조례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우리 한번 해보고 차양은 우리 이걸 차양이라고 그래. 빛을 가리고 조절한다 그래서요. 차양은 에너지고
이렇게 난방비 때문에 어려울 때 여름에를 어떻게 견디냐고요. 또 여름에는 또 에어컨 안 켜면 못 살지 않습니까? 애들이랑 또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그럴 때 우리 몫이 있을 것이다. 차양만 커튼 블라인드만 쳐도 에너지 전략이 되거든요. 통계가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차양은 에너지고 과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고 안양에서 한번 좋은 시절을 한번 겪어보자 이렇게 하고 나왔고요.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가 이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이왕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이 마련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도 힘내십시오. 과감한 정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범계역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는 박철희 사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양 범계역에서 삼겹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외식업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1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 궤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인 것은 전기료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5월 달부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에어컨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희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전기세만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2022년에 17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년 대비 20%씩 오른다고 하면 올해는 분명 2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세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20, 30% 한꺼번에 오르고 또 올해도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내가 맡은 내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참 의문이 되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자랑하는 삼겹살집이 올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올 텐데 전기료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 최근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워진 업종이 아마 목욕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목욕업 중앙회 박완득 안양시 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 목욕업 지부장 박완득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약 3년 동안 우리 목욕작업이 그 전폐유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영업 좀 해서 조금 수익을 내보려고 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가스 요금이 45%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도 약 27%가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욕장 업장 같은 데 한 군데를 보니까요. 한 그 전년도 대비 22년도 말 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1년도 11월 달에 부과된 전기 요금이 약 413만 원 정도 되는데 22년 그 12월 부분에는 그 597만 원을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뭐 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2002년도에 목욕업장 수가 약 한 70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현재는 지금 27개 업소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법 제정을 해서 18세 청소년을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현재 지금 18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찜질방을 그 청소년들이 입실을 하면 유해업소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도 영업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우리 목욕 중앙위에서도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폐지를 해달라, 완화를 시켜달라, 보건복지부에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질의도 했었고 아마 그 법의 그 심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동의서를 작성을 하면은 야간 출입이 허용을 해줬거든요. 부모님 동의서를 받으면. 그런데 그걸 지나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찜질방이 이게 청소년들의 유해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폐지되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시는 업소의 특징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연료비, 기초 유지비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고, 월급상으로 이 자리를 지켜해 주시고, 가장 리얼하게 현장에서 계신 월급상으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데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20년째 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쏟고 저는 지금까지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수백 번을 문을 닫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희망이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좋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어느 때가는 눈물을 닦아주겠지 하고 저는 실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중 우리 최대완양 시장님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세 번째는 많은 지원을 또 이렇게 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지금도 보리밥하고 구운말을 먹지를 않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중동에 가서 4년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정말 왜 가난이 무서우냐? 지금 정말 이 어떤 정부라고 이야기는 않겠으면 정부가 존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란 게 뭡니까? 국가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 눈물 닦아주는 것이 저는 국가라고 봅니다. 부자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어려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이끌어서 민주당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정책을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 파지 죽고 이런 분들의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시고 이런 정책을 일회성으로 좀 끝내지 마시고 꼭 좀 어떤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짠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들은 말씀, 또 어떤 정책의 내용 이런 거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책 의장께서 조금만 하십시오. 네. 앞서 우리 임관석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이동주 위원님, 민동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 입법화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입법하지 않고 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도 했고 대통령이 1월 30일자로 중산 서민층까지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처럼 지방정부에서도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고통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텐데 일단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정부 측에도 아직까지 답이 없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물가 지원금도 내가 꾸준히 요구해서 반드시 추경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저희가 추계를 해봤더니 대략 600만, 그러니까 1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게 대략 한 670만 개소 정도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 정도 지원하면 2조 7천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 온기라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마저도 정부가 전혀 답변하려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큽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통의 시기를 함께 타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은 또 우리 대표께서 시장도 하고 지사도 하셔서 너무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까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정말로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그리고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은 사실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죠. 그걸 마치 선심 쓰듯이 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납세 주체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예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소공인 지원 조례도 있어서 일부러 경기도로 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필 또 떠나버려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시장 본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효용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정부 정책의 집행에 관여했던 분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1인당 5만원 지원했다니, 아이고 5만원 밥 한 끼 깎아가지고 뭘 그런 걸 하지? 5만원 지급하느라고 무려 예산을 얼마에? 280억, 290억 딴 데다 써야지 그런 걸 그렇게 흐트러 쓰듯이 없어지게 하듯이 써버렸냐 이 생각할 겁니다만, 사실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 5만원 4명이면 20만원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용일지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집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입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민생 현장의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인데, 결국 저는 그런 생각 좀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눈을 뜨고 감시하고 또 책임을 묻고 격려하고 해야 정치가 제대로 들어가지. 관심 버려놓고 정치인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면 반칙 쓰고 나쁜 마음 먹고 억지 부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정치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규칙을 지키면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 게임이어서 반드시 좀 지켜보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줘야 정상적인 경기가 가능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에서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찜질방에 와서 시켜놓고 왜 안 되나 간담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많은 분들, 여기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게 보도되면
많은 가슴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중심으로 경제로 민생을 챙기는 이 활동을 계속 지금부터 더 배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려 합니다.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념 촬영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네. 진짜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달려왔습니다. 아, 힘들어. 앞쪽으로 오시고요. 사장님들 가운데, 대표님 옆에, 사장님들 가운데로 오시죠. 이런 두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두 명 더 오세요. 대표님 마이크 항상 두드리시는 그 준비성 버릇. 네. 역시. 자, 힘내라 하는 소상공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이번에 소상공인 하면은 힘내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힘내라!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내가 찍어줄게. 내가 잠시만요. 우리 강한색 좀 이따 찍으시죠. 한 번 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오세요. 소상공인이랑 몇 오세요. 소상공인이랑 사장님 어떻게 사우나하고 네. 괜찮아 보이네요. 저희가 좀 핑크색 빨간색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시킨 거예요? 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가고 말지 않고 비교 말지. 이재명 대표 지난부사 이제 오늘 출연하신 분 이재명 대표 오늘 지금 찍은 사람이 한 번에 이거 아버지 뭐 하시노? 오세요.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친한 사이야. 사우나 가고 씻는 것도 다 했어. 자, 와, 항상 인기 많으시죠? 예. 사진은 뭐 오시면 한 종종 찍으셔야 돼요. 회장님. 아,
미리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나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예, 예. 잠시만요.